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교육기관이 다시 방역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망 확산에 나섰습니다. 수천만 가구에 월 $30 수준의 광대역 인터넷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뇌출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건물 외벽에 불법 낙서가 잇따르면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갱단과 관련된 낙서도 등장해 치안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이 오늘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 집무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용산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오늘부터 새 대통령의 일터가 될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물입니다. 이 건물 지하 벙커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0시에 바로 이곳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안보 상황에 대한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내외 국군의 근무 상황과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으면서 새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또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제기됐던 안보 공백 우려도 감안한 행보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외국 사절단을 접견하고 대통령실 인사도 일부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이 건물 2층의 주 집무실과 5층의 보조 집무실을 오가며 일하게 되는데 주 집무실인 2층은 아직 공사를 마치지 않아서 그동안은 5층 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여의도로 되돌아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요. 이어 저녁 때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각국 외교사절단과 재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외빈 초청 만찬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며 시민들에게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퇴임사를 통해서는 국민 통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는 길. 수천 명의 주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손팻말과 풍선을 들고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일일이 손을 잡고 사진도 찍으며 화답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홀가분하다는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5년간 함께한 여민관 집무실과 관저, 본관을 지나며 청와대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인 자정까지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모처에서 머물며 군 통수권 등 국정 상황을 점검했고 청와대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남아 안보 공백이 없도록 대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퇴임사에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광장의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과 계승과 국민 통합을 함께 당부했습니다. 갈등의 고를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이동합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이곳 청와대는 새 대통령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시민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의 외교안보 부처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미동맹이 견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 서면 질의에 국무부가 짧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견고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not predicated on who's in office at any given time, whether that's here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at is in the Republic of Korea. So we are very confident. 국방부도 한국은 여전히 주요 동맹국이라면서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do with every new administration there. South Korea remains a key ally. We're always going to look for ways to make the alliance better and more capable. 하지만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이나 한반도의 전략 자산 배치를 윤석열 정부와 논의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한미 동맹 복원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열흘 뒤 취임 후 처음 아시아 순방에 나서고 그 첫 번째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해외 순방의 주무장관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을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학교도 다시 방역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오늘부터 다시 교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했는데요.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주 등 미 전역에서 다시 마스크 지침 부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교하기 전 한 아버지가 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다시 부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이번 학기 말까지 마스크 의무화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Oh yeah, I felt like we were done for sure. Yeah, I mean this has caught me by surprise. I mean it's kind of like going back to that 2 years, and I was kind of hoping that we didn't have to go back. 이에 따라 스쿨버스는 물론 수학여행과 교내 행사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 학교뿐만 아닙니다. 뉴저지주 몬클레어의 공립학교 4곳도 지난주부터 교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알링턴 교육구는 지난주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교육구 내 모든 공립학교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I would not be surprised if more schools have to do this. Right now, we only know of one school, but I would not be very surprised to see more cases spreading, for example, in high schools.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 미국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1억 명이 확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근 7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1,000명으로 지난 3월 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열흘 전보다 33% 치솟으면서 2달여 만에 마스크 의무화와 백신 접종 증명서 재도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가 인터넷망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AT&T와 버라이즌 등 20개의 인터넷 회사와 계약해 저소득층 4,800만 가구에 월 $30 또는 무료로 광대역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High-speed internet is not a luxury any longer. It's a necessity. If you qualify, you're going to get a $30 credit per month toward your internet bill, which most folks will mean they get on for nothing. 특히 연방정부는 연간 소득 $5만 5천 이하인 주민과 65세 미만의 메디케이드 수령자에게는 월 $30의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40%가량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동안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태 등이 발생하자 인터넷 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패키지 법안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 지원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절반 이상이 4년제 주립대학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오피니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7일에서 18일 사이 1,2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7%가 고등교육을 중시하지만 주립대학의 학비와 4년제 학위의 가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60%는 유시 계열 대학의 학비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응답자 55%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학비가 가장 저렴한 수준인 캘스테이트 계열의 학비 역시 너무 비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민 절반 이상은 4년제 학위로는 수익성 있는 경력을 쌓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현실이며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선 더 다양한 경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84%는 4년제 학위보다 커뮤니티 칼리지, 직업학교, 기술교육학교 등의 학위와 자격증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의 원인이 뇌출혈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해 더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굴 반쪽이 마비되는 느낌이 있다거나 극심한 두통이 발생한다면 뇌출혈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강수연 씨. 갑작스런 별세의 주요 원인으론 뇌졸중의 일부인 뇌출혈로 알려졌습니다. 뇌출혈은 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쪽에 뇌 조직에 발생한 출혈로 멀쩡하다 갑자기 발병해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립니다. 뇌출혈 때문에 이제 피가 뇌세포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심장까지 가는 신경회로가 망가져서 이제 심정지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뇌출혈은 대부분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오거나 얼굴 반쪽이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동반된다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출혈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말이 꼬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언어가 조금 어설프게 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서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그래요. 특히 뇌출혈은 연령과 관계없이 유전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출혈을 위해서는 뇌동맥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한 번쯤은 뇌혈관 검사인 MRA를 찍어서 동맥류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3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혈류 중단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이 어렵고 통증, 발작, 우울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 고지방 함량의 식사 등을 피하고 지속적인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웨인팜사의 인스턴트 닭가슴살에서 식중독 위험성이 제기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안전검사국 FSIS는 웨인팜 업체의 인스턴트 닭가슴살 제품이 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돼 식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5만 8천 파운드가량의 제품을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월 9일부터 4월 30일에 제조된 올 내추럴 파이어 그릴드 닭가슴살과 셰프스 크래프트 닭가슴살 제품이며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미 전역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리콜 제품과 관련한 식중독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12일 연속 오르면서 갤런당 $5 88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1 74센트 오른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가솔린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보다 $1 50센트 높은 $5 82센트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오렌지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남가주 일대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5 80센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AA는 지난 2주 동안 휘발유 도매 가격이 오른 것이 남가주의 가솔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분유 부족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미 전역 소매점의 분유 품절률이 40%를 넘었다면서 현재 분유 공급 라인과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분유값 상승은 공급난 이외에도 최근 연방당국이 살모넬라균 오염과 관련해 주요 분유사 3곳에 리콜 조치를 내리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분유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베이 등 온라인몰에서는 분유 한 통의 가격이 $120까지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이오와를 비롯해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미주리, 텍사스, 테네시 등 6개 주는 분유 제품의 절반 이상이 품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불법 낙서 문제가 다시 악화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8가 선상의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 단지 외벽 등에는 그림이나 욕설 등이 적혀 있는 불법 낙서가 곳곳에서 발견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미 최대 라틴 갱 조직인 MS-13의 표식 등 갱단과 관련된 낙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안에 대한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하면 와서 지어주는데 신고하면 모레 와서 지어놓고 나면 또 금방 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긴 무서운 데예요. Not only our government, ourselves too, like a community, like business owners, we can be able to see where we can, get all together and see what we can do. We can have our own like security or. LA시의 낙서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LA 한인타운 지역에 접수된 낙서 제거 요청은 8,000건으로 2020년보다 8% 정도 증가했으며 LA에서 낙서 제거 요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사우스 센트럴과 보일 하이츠로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LA시는 비영리 기관과 함께 불법 낙서 제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나스닥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99% 떨어진 32,245.7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20% 급락한 3,991.24에 나스닥은 4.29% 폭락한 11,623.25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4,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 31일 이후 처음이며 나스닥 지수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과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경제 성장 동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마더스데이인 어제 엄마가 3명의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오전 LA 인근 웨스트힐즈 지역에서 자신의 자녀인 12살 소녀와 8살 쌍둥이 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38살 안젤라 던 플로리스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16살 소년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힌 가운데 자세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인 플로리스가 평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깜짝 방문해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현지 시간 9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폭격에 부서진 도심 곳곳을 돌아봅니다. 오데사를 깜짝 방문한 미셸 상임의장은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 때문에 한때 방공호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총리와 마주 앉아 회담을 계속한 미셸 의장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전략핵 미사일 등 각종 무기가 등장해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서방의 침략에 대한 러시아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Блок НАТО начал активное военное освоение прилегающих к нам территор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ланомерно создавалась абсолютно неприемлемая для нас угроза. 또 열병식 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전사한 부대 대대장의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설정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함락 작전에 나선 뒤 동부 지역에 대한 본격 공세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제철소에 남아 최후 항전을 벌이던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 대피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애플 협력사 공장에서 한밤중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봉쇄를 뚫고 나오는 집단 대탈주극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직원들을 공장에 가둘지 모른다는 소문에 공포에 질려 벌어진 일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장 출입문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지키는 방역 요원들도 속수무책. 앞다퉈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어 밖으로 도망칩니다. 탈출을 막는 회사 경비원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5일 상하이에 있는 애플 협력사 환타 공장에서 한밤중 직원들의 집단 탈출극이 벌어졌습니다. 애플의 맥북을 만드는 이 공장은 상하이에 봉쇄령이 내려지자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직원 2,000명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산 라인을 가동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기숙사로 돌아가지 말고 공장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아무것도 없는 공장에 갇힐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직원들이 집단 탈출에 나선 겁니다. 지난주에는 상하이 1,800개 주요 공장의 가동률이 70%까지 회복됐다고 강조했지만 환타처럼 공장 내 확진자가 속출해 생산 차질을 빚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불과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상하이 봉쇄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가 서울과 경기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크게 앞섰고 경기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28.4,
국민의힘 오세훈 49.8%로 오 후보가 21.4%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시정 운영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35.7, 국민의힘 김은혜 36%로 오차 범위 내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30, 40대에서, 김은혜 후보는 60, 7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도 조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조희연 후보가 17%로 가장 앞선 가운데 박선영 6.6, 이주호 3.7, 조전혁 3.4 등으로 나타났고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62.8%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지지도 조사에서는 임태희 8.4, 이종태 4.5, 이한복 3.9 등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역시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69.6%나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수 후보 단일화, 경기의 경우 진보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과 정당 지지도는 서울과 경기에서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에선 새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5.4,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8.5%였는데 경기에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0.7,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2.5%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서울에선 민주당 32.7, 국민의힘 46.6%였는데 경기에선 민주당 39.2, 국민의힘 42.4%로 오차 범위 내에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필리핀을 21년간 철권 통치한 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 동안 반대파를 숙청하고 정부의 재산을 빼돌렸고요. 그의 부인인 이메다 역시 남편의 재임 기간 명품을 사들여 사치의 왕이란 별명을 얻었는데요. 결국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을 간 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된 이유는 독재자를 경험한 적 없는 젊은 유권자층을 공략해 승기를 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부통령에는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이 당선됐는데요. 36년 전 시민들에게 쫓겨난 독재자 가문과 현 대통령의 가문이 대를 이어 집권하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시위대로부터 물감 테러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안드레예프 대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 일환으로 폴란드 바르샤바의 소련군 용사묘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군중들은 추모시설로 이동하던 대사와 일행에게 붉은 물감을 투척했는데요. 흥분한 시위대는 대사를 향해 헌화할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봉변을 당한 러시아 대사는 폴란드의 헌화 계획을 미리 전했지만 경찰이 뒤늦게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낙태를 반대하는 위스콘신주의 한 보수단체 사무실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습니다. 화염병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당시 건물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선 낙태권 보장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단체는 방화범이 낙태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는 극좌 세력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슬기였습니다. 문제가 사소하고 작으면은 그러니까 소리가 뭐 몇 번 났다 하고 딜러십에 한 2번 정도 갔다 그렇게 하면은 한 3,000불에서 5,000불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더 클수록 차를 아예 돌려주고 통째 환불을 받는 것도 있고 차를 아예
새로운 거를 리플레이스먼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하면은 운전한 만큼 차를 다 돌려주고 처음부터 다운 페이먼트, monthly payment, registration, sales tax 모든 걸 다 100% 환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돈 적어도 몇천 불을 받고 좋으면은 아예 통째 리펀드를 차값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는 게 없죠. 변호사 비용도 없고 돈 내는 거는 없어요. 소비자들한테 절대로. 그러니까 커버리지하고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nothing to lose잖아요. 손해 보는 거 없으니까 꼭 문제가 있으면은 사소한거라도 딜러십에 한 번만 갔어도 레몬 클레임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 소리가 난다. 사소한 소리. 근데 손님들이 많이 걱정해요. 이건 뭐 소리가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이것도 되나? 근데 됩니다. 많은 한인분들을 도와주는 게 자동차 운전하다가 소리가 난 거. 그리고 딜러십에 뭐 두세 번밖에 안 갔는데 그리고 갈 때마다 또 딜러십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거는 원래 자동차에서 나는 소리다.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손해보상을 몇천 불씩, 5천 불씩, 뭐 7천 불, 10,000불 손해보상을 많이 혜택을 해준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스크린, 요즘 자동차들이 부품이 많으니까 뭐 전기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딜러십에 그냥 뭐 2번, 3번 갔는데 그것도 딜러십들이 많이 인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도 손해보상 몇천 불 받은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레몬법이 좋은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소한 문제, 뭐 소리가 조금씩 뭐 난다,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에서 뭐 소리가 난다, 아니면은 뭐 이상한 냄새가 난다, 뭐 내비게이션 스크린이 잘 껐다 켜졌다 한다. 그런 것도 다 몇천 불 손해보상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없이, 손해보는 게 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꼭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차값을 통째 다 리펀드 해주니까 손님들이 뭐 비싼 차들 운영한 사람들,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를 4년 동안 뭐 리스했고 운전했는데 문제가 있었고 다 환불받은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비싼 차들을 4년 동안 그냥 무료로 운전한 거죠. 왜냐면 돈을 다 받았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차값 소용없이 레몬법이 문제가 있으면은 꼭 손해보상을 주는 거 위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꼭 혜택을 받기 위해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특별한 국가 훈장 수여자가 나왔습니다. 뛰어난 후각으로 수백 개의 폭발물을 찾아내 인명피해를 막은 작은 영웅부터 만나보시죠. 몸에 딱 맞는 방탄조끼를 입고 주인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강아지. 생후 6개월 때부터 폭발물 탐지 훈련을 받은 2살배기 쥐레 탐지견 페트론입니다. 우크라이나어로 탄약통이란 뜻의 이름에 걸맞게 지금까지 찾아낸 폭발물만 200개 이상.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는데요. 훈장을 받는 거 알기라도 하듯 꼬리를 흔들며 지저대는 모습에 현장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사람보다 40배나 더 뛰어난 후각을 지닌 페트로는 우크라이나 최전선 체르니히우에서 러시아군이 숨겨둔 폭발물을 찾아내 인명피해를 막는 데 활약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작은 영웅에게 폭발물을 무력화하는 것뿐 아니라 지뢰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안전규칙을 가르쳐주는 기술병이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페트론이 부디 무사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형체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밤하늘을 장식한 모습입니다. 마치 바닷속을 헤엄치는 해파리가 하늘을 도화지 삼아 그려진 것 같죠. 사실 이건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 6일 우주로 쏘아 올린 펠컨 9 로켓이 하늘에 남긴 겁니다. 우주 해파리라 불리는 이 현상은 새벽이나 황혼 무렵 로켓 이륙 후 발생하는데요. 로켓 엔진의 노즐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방출된 배기가스가 팽창해 이런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배기가스의 일출 직전에 태양빛이 더해져서 신비로움을 더하는데요. 완벽한 발사 타이밍이 만들어낸 신비한 현상이네요. 미국 마약 단속국이 한 60대 여성과 그녀의 두 아들을 잡기 위해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마음씨 좋아 보이는 푸근한 인상을 지닌 여성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외모 뒤에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사실 그녀는 중남미에서 손꼽히는 마약 카르텔 여두목입니다. 최근 미국 마약 단속국이 우리 돈 약 20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이 60대 여성과 두 아들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마약 카르텔을 결성한 그녀는 마약 사업에 가족까지 끌어들인 후 조직을 온두라스를 대표하는 마약 카르텔로 키웠는데요. 이번에 함께 공개 수배령이 떨어진 두 명의 아들이 엄마를 도와 갖가지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마약 사업을 함께하던 셋째 아들이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징역 37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 이들의 마약 범죄는 더 악랄해지고 있다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의 현상금이 걸린 위험한 새 모자의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을 촬영하기 위해 경기장에 뛰어든 카메라맨과 스태프, 돌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달리는 선수의 목에 방송용 카메라와 연결된 줄이 걸린 건데요. 이 황당한 사고는 지난 주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1000m 경기에서 포착됐습니다. 선두권에 뒤처져 마지막 바퀴를 돌기 위해 달리던 선수 앞에 중계진이 튀어나와 벌어진 사고인데요. 다행히 선수는 다친 곳 없이 경기를 완주했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했다면서 중계팀의 미숙한 행동을 질타했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사자 한 마리가 울타리 아래 덤불 속에 숨어 있는데요. 천진난만한 표정의 이 사자는 실제 사자가 아니라 쇼핑백에 선명하게 인쇄된 사진입니다. 야생동물의 낙원인 케냐의 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자가 출몰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야생동물 구조팀에게 반전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집주인이 나무 묘목을 넣어둔 쇼핑백을 정원에 두고 외출한 사이 나무 사이에 가려진 쇼핑백에 이 사자 얼굴만 큼지막하게 보인 건데요. 모르고 보면 진짜 사자로 착각할 만큼 감쪽 같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